결국은 시스템의 특성은, 네, 시스템의 특성은 결국은 시스템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어떤 응답 특성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스텝 리스판스는 과도 응답 특성이 보기가 참 좋은 신호라서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석할 때 많이 쓰는 시험 신호를 사용하고요. 램프 인풋은 어떤 속도 인풋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차, 어떤 정밀성을 따질 때 상당히 많이 쓰고, 파라볼릭은 잘 쓰지는 않지만 파라볼릭까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호를 이제 많이 쓰고, 앞으로 주파수 응답 특성을 공부할 때는 사인 웨이브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사인파 입력까지 해서 시험 신호는 네 개의 인풋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정상 상태 오차, 일정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어떤 정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정상 상태 오차인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 그 전달함수가 구해지게 되면 1-GH분의 G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네, 요런 꼴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네, 요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타입을 정의를 할 때, 그 시스템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의 오차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라플라스 최종값 정리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좀 곤란할지도 모르겠어, 설명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죠. 우리가 라플라스 최종값 정리를 통해서 스텝 인풋에 대한 오차 분석과 램프 인풋에 대한 오차 분석, 그리고 파라볼릭 인풋에 대한 오차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세한 분석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결과만 얘기하는 걸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 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오늘은 자세한 유도 과정은, 다 수학적인 유도 과정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나중에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참고 자료 아래 쭉 내려가면은 참고 자료를 걸어 놨습니다. 네, 어디로 갔죠? 한 대로 가버렸네요. 네, 여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칠판으로 그림을 그렸듯이 속도 입력의 속도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P게임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개방 루프의 전달 함수를 구해 보니까 요 블록과 요 블록을 곱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타입 제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위치 제어 루프를 이제 구성하는 경우는 적분기가 들어가게 되죠. 적분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오픈 루프의 전달 함수는 적분기가 포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타입 1이 되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PI 제어기, 비례 적분 제어기를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은 여기 적분 제어기 자체에 또 S분의 1이 들어가죠. 요 효과 때문에 전체 개방 루프의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S 스퀘어 텀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템 정의는 여기 복잡하게 써놨죠. 시스템 정의에 의해서 요 분모의 적분기에 n개가 포함되게 되면은 타입 n으로 보기로 했다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적분기가 포함된 어떤 위치 제어 시스템의 타입은 타입 2가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입 0와 타입 1, 타입 2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 신호에 따르는 정상 상태 오차를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 신호는 스텝과 램프, 파라볼릭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주로 파라볼릭도 잘 안 쓰고 그냥 스텝과 램프에 대해서만 정상 상태 오차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스텝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타입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요. 이게 타입 2의 아웃풋이고요. 이게 타입 1의 아웃풋입니다. 그쵸? 아, 반대가 됐군요. 이거 표기가 이렇게 잘못됐네요. 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타입 1에 대한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이건 타입 0에 대한 아웃풋입니다. 이게 잘못됐는데. 그래서 타입 0는 인풋에 대해서 오차를 갖게 되는데, 타입 1은 인풋에 대해서 오차가 없다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램프에 대해서도요, 서로 타입에 따라서 램프에 따르는 오차가 달라지게 되는데, 타입 0는 램프에 따라서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타입 3가 타입 0군요. 아무튼 내가 이 그림을 나중에 다 수정을 해가지고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0는 램프 특성에 따라서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고, 타입 1은 램프에 대해서 일정한 크기를 갖게 되어 있고요. 타입 2는 램프에 대해서도 오차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최종값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분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참고 자료만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갖다가 걸어놨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워낙 많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는 세상이 와가지고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저도 일일이 이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슬라이드 쉐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슬라이드 쉐어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좋은 자료들을 다 이렇게 슬라이드 플레이어, 뭐 슬라이드 쉐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만 가지고도 많은 그 교육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많은 그 독자, 자기 주도형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꼭 학원을 등록한다든가 또는 뭐 책을 산다든가 교재를 그쵸 뭐 인터넷 유료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 공유의 시대가 와가지고 좋은 자료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자료들,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이 이렇게 슬라이드 자료만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는 조금 버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자료들을 또 같이 하면서 하면은 그만큼 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설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는 다 이 내용들을 아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놨고, 오늘은 일단 제 강의 내용에서 건너뛴 부분, 여기서 사이사이에 수식을 파이널 밸류 시어림으로 해가지고 건너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체험만 해보죠. 체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해 보기를 우리가 속도 제어 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P게인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대해서 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램프에 대해서는 일정한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i게인을 투입했을 땐 타입 2가 돼서 램프에 대해서 또 에러가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을 경사상태 오차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트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매트랩 연습에다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쫙 가서 네, 매트랩 연습, 제 블로그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상당히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매트랩의 비례 제어,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비례 제어 한번 해봤었죠. 네, 내가 이거 과제를 올렸는데, 오늘은 그 과제 원래 오늘까지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걸어놨는데 잘 됩니까, 과제? 솔직히 얘기해봐.
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p제역 하나 가지고 했는데, 네, p제역, 매트랩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p의 개인을 이렇게 여러 개를 걸어가는 경우,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고, 요거랑 유사하게, p개인의 결과에 따라서, 네, 이렇게 4개 값이 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해 보시고, 저는 이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매트랩 코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쫙 짜놔가지고 여기가 스텝 세컨드라는 거를 해놨죠. 그래서 스텝 세컨드로 이건 다 닫고 걔만 띄워보죠. 이건 다 닫고 전부 닫아버리고, 네, 열기를 해서 뭐라고요? 스텝 세컨드. 네, 스텝 세컨드 m이라고 만들어 놨죠. 요거를 한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보시고요. 자, 매트랩에서도 펑션을 쓸 수가 있죠. 펑션. 자, 매트랩 편집기 띄웠습니까, 여러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펑션 해가지고 대가로를 걸고 t, y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은 스텝 세컨드 가로 열고 kp 이렇게 해준 거죠. 요거의 뜻은 뭐냐면 kp를 받아서 인자를 받아서 결과를 t 벡터와 y 벡터를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늘 하듯이 dc개인 모타의 dc개인은 1로 놓고 그 다음에 타임 컨스탄트 시상수는 0.0024로 세팅해 줬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죠? p개인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모타의 속도 모델이죠. 여기서 위치 모델이죠.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치 모델 t const. 네. 그 다음에 시리즈로 해서 제어기와 플랜트를 직렬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죠. 네거티브 유니티 피드백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t 벡터는 0.3까지 0.001 단위로 벡터를 생성했고 y 벡터는요 스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의 리스판스를 걸었어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구성해 주시고, 메인 함수는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네, closed loop system p control 2라고 그랬어요. 뭐 막 이름을 그때 막 이름 붙여가지고 하소지 쟤는 또 그걸 보고 찾아야 돼요. 나는 뭐 찾지도 못해. 그래서 이건 new가 아니라 또 열기를 하나 해가지고 저는 짜놨으니까 저는 찾고 여러분들은 짜봐요. 짜보지 않고 closed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p control 2 얘네요. 얘를 짜놓은 게 있어서 걔를 열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걔는요 저렇게 짠 함수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y1에다가 받아오는데 또 받아올 때는 콤마를 안 붙여요. 저도 매트랩의 이 문법적 그 틀을 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콤마를 붙였다, 어떤 때는 콤마를 뺐다가 약간 일관성이 없네요. 함수 프로토콜에서는 콤마를 붙이고 호출할 때는 또 콤마를 안 붙여요. 네, 그게 좀 특징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콤마를 안 붙여야 되는 게 지난번에 벡터, 그렇죠.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합성할 때 콤마를 안 붙였죠.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붙인 게 이상한 거지. 저기 펑션 프로토콜에서는 뭐 그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펑션 프로토콜에서는 콤마를 붙이고 또 대괄호이고 그죠? 또 아무튼 뭐 그래서 저도 매트랩을 외우질 못해서 짜는 걸 가지고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질 않아가지고 헷갈려. 이게 콤마를 안 쓰면 오류가 나니까 콤마를 쓰면 또 오류가 나고 어떤 때는 아무튼 네 1번 줄에서 30, 2번 줄에서 60, 3번 줄에서 90, 4번 줄에서 120 이렇게 4번을 호출했습니다. 스텝 세컨드라는 함수를. 그러면서 t는 다 공통이지만 y1, y2, y3, y4하고 4개의 벡터가 다 각기 다른 벡터에다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난번에 짰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짰던 거죠. 한 번에 그리기, 레퍼런스와 입력과 출력을 한 번에 그리기까지는 여기까지 했는데 홀드온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홀드온은 그림을 지우지 말고 계속 겹쳐서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덧칠을 하라는 얘기죠. 덧칠을 하기를 화이트를 그린으로, 그다음에 y3는 옐로우로, y4는 블랙으로 덧칠을 하라 이런 뜻이고, 그리드온은 이제 눈금 표시하라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실행해 보면 네, 실행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실행 결과를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건 이전 그림들이 제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다 섞여 버렸어요. 홀드온 그림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홀드 오프를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원래는 여기다 홀드 오프를 한번 해주는 명령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전 그림까지 다 홀드가 됐네. 제가 짰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네, 이제 딱 내가 보고자 하는 그림만 남았죠. 그렇게 해서 4개의 그림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홀드 온, 홀드 오프의 명령은 일종의 스위치 명령인데요. 홀드 온은 이전 그림을 지우지 말라는 뜻이니까 제가 아까 짰던 거에 실행된 것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온전한 코드를 물론 여러분들이 일일이 짜보라고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실행 결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매트랩을 이용해서 P 컨트롤 이거는 뭐예요? 위치 모타의 속도 제어 모델에서 P 제어 게임만 변화시켜 봤을 때 네, 이러이러한 시스템에 딱 위치 제어 모델에 P 컨트롤만 변화시켜 갔을 때 P 컨트롤의 변화에 따라서 스텝 인풋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어떻게 출렁거리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매트랩 예제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P 컨트롤 한번 예제를 해보시고요. 자, 요거 다음은 이제 우리 램프에 대해서 제가 매트랩 코드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또 보죠. 요거는 지난번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적분 제어의 효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위치 제어, 비례 제어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경사 입력에 대해서는 그건 오차가 있다 그랬죠. 아까 왜 타입 1은 경사 입력에 대해서는 오차가 있다. 타입 2가 되어야 이제 경사 입력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잠깐 이제 정사 상태 오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스텝은 오차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차가 여기는 없습니다. 예. 거의 그냥 우리가 끝까지 가도 시간이 흘러도 오차는 타입 1에 대해서는 없다.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근데 경사 인풋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경사 입력 코드를 짤 수 있는 매트랩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입력은 지난번에 제가 스텝을 이용해서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차수를 늘리는 방법을 썼는데 오늘은 다른 명령을 다른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LSIM이라는 스텝 대신에 LSIM을 사용하는데 LSIM은 제너럴 인풋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스텝이 아니라 LSIM인 거죠. 대신 R 값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 LSIM을 사용해서 램프 인풋에 대한 경사 코드를 작성하는 걸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저는 짜놨고 여러분은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매트랩 코드로 해서 저는 요거만 불러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띄워도 상관은 없지만 복잡하니까 다 지우고 얘도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열기를 해가지고, 네, 저 열기를 해가지고 뭐였죠 제목이? Closed Loop P Control for Lamp, 이러면 좀 길게 붙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열기, 그냥 여기서 찾아도 되겠네요. Closed Loop for P Control Lamp, 얘네요. 네,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들어오죠.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아까랑 똑같죠? KP를 60으로 놔주죠. 60. 왜 50으로 바꿨지? 이러다가 60으로 갔으니까. 자, 60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시스템, 플랜트 모델은 똑같이 놓고요. 여기도 변화가 없죠. 넘시와 KP, P게인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랜트 모델까지, 여기까지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시리즈, 시루프 여기 똑같죠. 아까 짠 부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짠 부분을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금방 하겠지. 시간은 0.3초까지 일단 똑같이 놓고요. 여기 달라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램프기 때문에 램프는 그냥 R과 T가 같아야 되는 거죠. 쭉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최종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얼마가 되나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는 넣은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LCM 해가지고, 네, 요 부분이 이제 새로 짠 부분입니다. 여긴 뒷부분 다 똑같죠. 똑같고, 그림 그리는 부분이고, 실행해보면, 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아니라, LCM이 통과된 이후에 Y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Y가 정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바꿔가지고,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램프 인풋에 대해서, 네,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점선이 레퍼런스 인풋, 파란색이 네, 응답이죠. 시간이 흘러도 일정하게 되는데 일정하게 못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값은 어느 정도 못 쫓아가냐면은 0.0167만큼 못 쫓아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네. 뭐죠? 그 스탠 리스판스를 보게 되면은 스탠 리스판스 잠깐 보죠. P게인 효과 보면은 오차가 네,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네. 아까 P게인 효과를 봅시다. 비례제의 효과를 보면은, 그 오차, P게인을 증가시킬수록, 리스판스 막 이렇게 오버슈트가 커졌잖아요. 이게 이제 두 마리의 토끼가 되는 건데, P게인을 갖다가 120까지 올렸을 때는 오차는 정상상태 오차는 줄어들지만, 뭐 이렇게 과도응답 특성은 나빠지고, 정상 상태를 좋게 하자니 가동 동선이 나빠지고, 여기를 과도응답성을 좋게 하자니 정상 상태 오차가 나빠지고, 이렇게 서로 양립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정밀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 불안정성은 커지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다 보니까 오차는 더 정밀도는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P게인만 가지고, P게인의 스텝 리스판스는 아까 안정성을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램프 리스판스는 뭘 본다 그랬죠? 시스템의 정밀성, 이걸 본다 그랬을 때, P게인만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매트랩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 C 언어에서도 함수 배우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은, 매트랩에서도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한 줄짜리 프로그램으로 그냥 하나의 그래프만 보는 것보다는 그걸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 또 매트랩 이거 연달아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짜는 프로그램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샘플 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조금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i게인이 그런 효과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i게인을 하게 되면 시스템의 차수가 시스템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타입 2로 바뀐다 그랬죠. 일단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게인이 이제 적분 제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어 블록도 안에 이렇게 S분의 KI가 추가되는 거고요. 그거의 전체 전달 함수는 S분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분모의 항이 이렇게 되고, 분자의 항이 이렇게 되고, 분모의 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어기 응답 코드로 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짜가지고 C 루프 PI 제어 게인 이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짠 프로그램에서 차라리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보면서 한번 짜보도록 하죠. I 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짜면 되냐면 요걸 아까 짠 프로그램이 좀 더 제가 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이름은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네, 요거를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save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네, PI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컨트롤만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바꾸고 네, 램프에 대해서 램프2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냐면은 네, 이 LSIM2 세컨드 이 부분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을 갖다가 LSIM2 세컨드 부분을 PI 게인까지 다 넣는 걸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세컨드 KI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니야, PI라고 이렇게 이름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PI로 바꿨어요. 추가했죠. PI 컨트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럼 얘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는 게 아까 건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여기를 PI라고 네,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명이 바뀐 거예요. 대신 이제 KP, KI를 다 보내는 걸로, KI까지 보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numC가 KP, KI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dense는 1,0으로 해줘야 아까 같은 통분 형태가 됩니다. 왜요? 요게 위가 KP, KI 통분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아래가 1, 0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뉴머레이터, 이게 디노미네이터, 분자식, 분모식의 다항식의 개수들만 쓰는 거니까 KP, KI. 여기는 S 플러스 제로니까 1, 0 이렇게 쓴 거죠. KP, KI, 1, 0. 아직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도 못 짜는 거예요. 매트랩은. 일단 넘시, 덴시 이 부분 그대로 붉은색 박스 부분 그대로 넣어줬죠. 그 다음에 이건 함수로 저는 여기서는 함수로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 똑같죠. 네, 플랜트 모델 바뀐 거 없고, 시리즈 바뀐 거 없고, 네, 여기도 제너럴 인풋으로 해서 LC물을 해버려가지고 스텝으로 안 해놨어요. 이렇게 바꿨고, 그러면 메인 함수에 가가지고는 네, 호출할 때 요것이 PI를 바뀌어야 되겠네. PI. 여기도 네, PI.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PI. 두 개만 씁시다. 두 개만 그립시다. 두 개만 그려가지고 첫 번째는요, 60에 KI가 0인 거. 네, 그러니까 KI 제어기가 없는 경우고, 두 번째는 60에 KP는 60에 KI가 100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100.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KI가 0인 경우, P 컨트롤만 있는 거죠. KP가 얼마라고요? 60으로 놓고, 네, 요 경우는요, KP가 60으로 놓고 KI는 네, 100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100. RT, 이거 램프로 놓은 거고요. 다 표현을 합시다. 여기는 RT니까 램프로, 네, 램프 인풋으로 놓은 거고요. 시간은 좀 늘리라 그랬어요. 0.0 1초까지. 네, 여기를 1초로 늘리겠습니다. 1초로 좀 늘렸고요. 1초까지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네, 홀드 오프, 블럭, 홀드 온 하고 그린으로만 표시하고 이건 없애죠. Y3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요걸 좀 확장해가지고 두 개를 그리는 용으로 바꾼 거죠. 정신이 없네요. 맞나요? 네, 램프2, PI 컨트롤, 램프2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보면 네,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네, 오차가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이게 사실은 초록색이 잘 안 보여가지고 차라리 색깔을 서로 바꾸도록 합시다. P 컨트롤이 없을 때를 차라리 블루로 하고 얘를 블랙으로 갑시다. 아주 진하게. 잘 안 보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쵸. P 컨트롤 넣었는데 에러가 줄어든. 그쵸.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줄어든 겁니다.
네. 이거 파랑은 원래 저기 I 개인이 없는 경우, 초록은 까망은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그린 거예요. 조금 이렇게 딱 안 보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걸 에라만 보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에라만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은 네, 이런 식으로 I 액션이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램프시 줄어들더라. 그리고 I 액션이 추가에 따르는 경사응답의 오차 이것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I 액션이 추가됐을 때 스텝 리스폰스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려보죠. 아까 요거는 요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텝으로 바꾸는 거니까 요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램프가 아니라 여기를 스텝으로 바꾸면 여기서 네, 그쵸. I는 보고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스텝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쵸. I는 1에서 저도 이게 매트랩이 좀 익숙치가 않아서 301개까지만 갑니다. 콤마 네, 이렇게 되고 RI를 전부 1로 넣어주면 스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드 이렇게 넣어줘서 R을 전부 1로 바꿔주고 램프를 해주고 R 보내고 60에 100 이렇게 보냈죠. KI 맞습니다. 이거 잘 안되니까 일단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Y1을 블루로 그리고 Y2는 네 블랙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스텝으로 바뀐 거죠. 아까는 램프였는데 그래서 실행해 보면 네 아까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스텝, 여기서부터는 램프 맞은 야명한 그래프가 되고 말았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다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클리어 올을 해주면 변수에 저장된 값들이 다 사라지겠죠. 클리어 올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바뀌게 되겠죠. 네, 다 클리어를 해버렸더니 그거 문제가 되나요? 네, 이번에는 LCM을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T, 클리어, 올, 맞죠? 네, 60에 TRL, 세컨드, PI. 다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개수의 함수가 나옵니다. 후주, 볼까요? 301, 1001과 R과 T가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서 1001로 바꿔야 되겠군요. 1001, 약간 타임스팬을 늘려버렸기 때문에, 네, 실행해보면, 301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이렇게 나오세요. 0.3까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얘를 301로 다시 통일을 하고, 네, 클리어 올 해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를 0.3으로 바꿔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조금 스팬을 짧게 놓고 보는 게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보면은, 네, 파랑이가, 자, 여기서는 레퍼런스 인풋이 빠졌으니까 또 여기서 레퍼런스 인풋을 넣어줄까요? 콤마, 네, P, R, 레퍼런스 인풋은 점선에 레드로 이렇게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줍시다. 이왕이면, Y3, 200인 경우까지 넣어줍시다. KI 게인을 200, 이렇게 넣어주고, K200, 이렇게 해주면, I 게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스탠 리스판스가 어떻게 달라지나, P 게인은 전부 60으로 고정하고, 네, 이렇게 넣어줘서, 다양한 레퍼런스 인풋에 따라서, 리스판스를 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함수가 됐어요. 이게 제일 낫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는 함수에다가 R까지 다 넣어주는 바람에 입력도 바꿀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PI 게인을 더 이렇게 추가로 넣어서 확장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3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동시에 그려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어디 갔어? 컬러를 똑같이 놨네요. 컬러를 바꾸도록 하자. 아까 마젠타로 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림을 이렇게 놓고 Y3 네 마젠타 M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젠타 블루 마젠타 까망 얘를 마젠타로 하고 제일 높은 거를 까망으로 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 Y2, M. Y3를 모르겠다고요? 3를 받질 않았네요. 2를 받아가지고. 네.
까망이 어디 갔어? 네, 여기까지 그려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루는 KI만 있는 경우, KP만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마젠타는 100이라는 아이겐을 넣은 경우, 네, 까망이는 200이라는 아이겐을 넣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겐이 늘어날수록 네, 이렇게 점점 시스템의 안정도는 약간씩 나빠지는 걸 알 수 있지만 아까 확인을 해보면 아이겐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오차는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